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9분경 뉴스톱10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죠.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도 흔들고 주먹도 쥐어 보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 윤석열을 만든 건 나를 지지해준 국민들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민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당에서는 개선 장군인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어제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조금만 참고 계세요. 오늘 새벽까지 너무 애쓰셔가지고 감사해요. 저희가 참 최선 평론가, 어제 한 150m 정도를 걸어가면서 저렇게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또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도 바로 차로 올라가지 않고 그 입구에 내려서 사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원래는 구치소 앞 밖에 나와서 한 연설을 좀 준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걸로 보세요? 저는 이제 만일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제 그 경호상의 이유로 아마 좀 말린 것 같은데 뭐 사전에 사실 붐마이크 하나 놓고 이제 연설하면 충분히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육성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비슷하게 구술했던 내용이 지금 메시지로 전달됐지만 자, 대통령이 구금된 지가 52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어쨌든 재판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된다고 내보낸 것 아닙니까? 자, 대통령도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이번 겨울 매우 혹독했습니다. 추위도. 그 영어의 몸이 돼서 구치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밖에서 저렇게 대통령 구금되고 나서 52일간 저렇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애국 시민들이 끝까지 자기와 함께 저기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울컥을 넘어서 굉장히 좀 비장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고마움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헌재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그 말씀을 아마 육성으로 보내드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담긴 걸로 봐서는 대통령의 지금 마음도 굉장히 좀 비장해져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원 대변인, 어제 일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등등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교도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도 배울 게 있더라. 참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더군요. 구금 전의 윤석열과 지금 다시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혹시 탄핵이 기각되면 그 후에 윤석열은 다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세요?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또 달라져야 할 당위성도 있고요. 50여일을 서울 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에서 물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노란 지위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요.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물론 뭐 민주당이라든가 그 외 세력들은 나라를 그렇게 위태롭게 빠지면서 정당성을 강조를 하느냐라고 그런 그 반대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이후에는 정말 진정한
본인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선포를 한 그 이유를 하나씩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고 정 안 되면은 법을 고쳐서라도 또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로 50여일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법을 고쳐서라는 거는 개헌을 아마 의미하신 것 같은데.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자,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결단에 감사한다.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한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나를 잊게 한 건,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건 국민들, 지지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을 얘기하는 걸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분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대통령의 메시지, 그중에서도 응원을 보내준 국민, 저 응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 이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저의 구속 관련 수감된 분들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저의 구속과 관련돼서 수감된 분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난 1월 며칠인가요? 서부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그때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키러 들어갔던 소위 폭도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서 수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석방을 기도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침탈해서 거기에서 폭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석방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여과 없이 발신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인용 석방 직전에 구치소를 나가면서 내가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랬더니 경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수행원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마.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좀 대신 받아 적어달라라고 하면서 이 출소 준비 30여 분 동안 구술 메시지를 작성을 했고 그 메시지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던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 그중에 한 명이 또 최근에 한 명 늘었죠. 같이 들어보시죠. 갇혀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걸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구치소에 계시는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대통령께서 정말 한없는 감사의 표정으로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 들으셨죠? 이거는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십니다.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하고요. 예, 성춘 부의장, 내가 걸어서 나가야 한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 지지자들 덕분에 오늘의 윤석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지지자들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들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해줬지 않습니까? 과거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 지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본인의 구속 취소도, 그러니까 구속이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된 것도 아마 그 영향이 크겠다. 그리고 이 지지자들의 힘입어 내가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할 수도 있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런 헛된 기망을
그 기대를 갖고 계시다면 그 고의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구치소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뭐 노력들을 하신 것도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 역시 보수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한 것도 맞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오늘 메시지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12월 3일 이후 보였던 성향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아마 적극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탄핵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그게 기각이 되면 복귀하시면 되는 거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도 아마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의힘은 상당히 큰 딜레마에 놓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탄핵 심판 전이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하는데 뭔가 그런 뭔가 현재에 뭔가 압력을 가하기 위한 보수층의 결집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게 끝나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대선은 중도 확장 싸움입니다. 지금도 각종 지표에서 저런 전한길 씨나 이런 분들의 가격한 발언들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을 주나 중도층에는 그렇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때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을 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장려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탄핵 심판 전이야 뭔가 그리고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지금 다 웃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 분명 선택의 순간, 언젠간 분명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그 딜레마의 순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추인 부장 말로는 옥중 정치를 했듯이 관저 정치를 또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기, 체포되기 직전에 관저에서 여러 메시지를 내놨고 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과 만났던 아마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관저로 돌아와서 여당 의원들과도 일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혹시 대통령하고 통화하셨나요? 그거 질문하려고 다 계시는 거죠. 통화는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석방 이후에 적극적으로 공개 행보를 하시면 중도층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 행보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공개 행보는 어렵지 않겠냐. 예, 풀려났긴 합니다만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업무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최성평 네. 과연 이 관저 정치, 그러니까 또다시 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다든지, 또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난다든지, 또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메시지를 낸 이런 것들이 앞으로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낼지를 아마 분명히 윤 대통령은 계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뭐 관저 정치, 옥중 정치 이렇게 지금 일종의 네이밍을 하는 분들이 결코 여권 인사들이 아닙니다. 야권입니다. 예. 대통령에 딱지를 붙이는 거죠. 이른바 라벨링 전략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무언가 막후해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역할을 행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모든 것 국정에도 일부 관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상작용을 하게끔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평의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이게 현재 평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약간 법치와 정치의 사이에 있는 이제 그 단계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대통령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평의의 시간에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든가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게 여론에는 약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지지층 결집의 강도는 좀 높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제되고 절제되고 그다음에 최소 수준의 아마 저는 메시지가 나갈 거라고 보고 예.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지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1, 2월 사이에 지금 높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초선 대통령이 이른바 계엄의 당위성이라든가 청년 세대 역할론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부각할 수 있겠으나 저는 좀 더 자극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것이 관저 정치라고 이렇게 라벨링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더 코너에 몰려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야당의 성향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또다시 어떤 그 우리들을 위협할 수 있는 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내가 돌아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